커피 브랜딩 1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배합의 준비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커피 배합에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커피 배합을 실시하기 전에 커피 배합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커피 배합을 위한 작업장. 커피 배합을 하기 위한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어서 신선한 공기가 교류가 잘 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로스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환기가 잘 되어야 되겠죠. 또한 로스팅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밝고 깨끗해야, 아무래도 어두우면 로스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겠죠. 빛이 못할 사정으로 실내에 있다 보니까 밝지 못하다면 로스팅 배출구 앞에 조명을 설치해서 이 로스팅 컬러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이렇게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하며 정기적인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기적인 시설, 조명의 정기, 로스팅 전원의 정기, 이런 정기적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 또한 커피 생두 배합을 하기 위한 넓은 데스크가 준비. 넓은 데스크. 영어적인 것은 데스크고, 넓은 테이블. 넓은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로스팅 이전에 핸드픽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핸드픽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원두를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 핸드픽이라고 하죠. 기계적으로도 다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을 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 또 이제 또 커피 감별 룸이 있어야 된다. 커핑 룸도 있어야 되고, 커핑 룸, 테스팅 룸. 테이스팅, 커핑 룸이라고 할 수 있고, 테스팅 룸이 있어야 된다. 커피 배합이 이루어지는 곳의 실내 온도는 20에서 30 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8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커피 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리나 빛 같은 냄새 같은 외부 방해 요인으로부터 차단. 향기적인 어떤 감별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아카시아 향기, 장미향, 꽃들이 많아서 바람에 의해서 테스팅 장소로 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외부적인 방해 요인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하고, 실내는 밝은 색,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커피 원두의 로스팅,
커피 배합을 하기 전 24시간 이전에 로스팅, 24시간 이전에 로스팅 되어야 하고, 로스팅 포인트, 로스팅 정도는 라이트에서 미디움 사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색상표 에그트론 넘버로 50에서 60, 에그트론 넘버는 55에서 60, SCAA 로스타일 넘버 55 정도이어야 한다. 로스팅 시간은 8에서 12분 사이가 적당하고, 커피에서 탄맛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샘플로 사용될 커피는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이 아닌 실온의 상태에서 보관. 우리가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소량 보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브랜딩을 해서 보관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보관하는 것과 다르게 냉장이나 냉동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온 20도씨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커피 배합을 위한 연습을 보면 각 종류를 스트레이트로 마셔. 스트레이트. 특유의 맛과 향을 미각을 통해 기억한다. 스트레이트로 마신다. 각 품종, 각 종류를 각 품종별 원두를 스트레이트로 마셔 특유의 맛과 향을 미각을 통해 기억한다. 단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여러한 설탕, 얼음, 그다음에 시럽, 우유 이러한 것을 혼합하지 않은 스트레이트로 마셔서 특유의 맛과 향, 고유, 그 품종에서 느껴지는 맛과 향을 기억한다. 커핑을 통해 그 맛과 특성을 알아낸다. 커핑도 있고 또 어떠한 거? 커핑도 있지만 테이스팅을 통해 그 맛과 특성을 알아낸다. 상반되는 성질의 커피, 신맛, 쓴맛을 사용하여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만들어 본다. 밸런스. 마시는 거와 먹는 그 음식과 음료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에 오감적인 것이 치우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미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입안에 적절히 골고루 자극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의 밸런스가 좋은 커피다. 커피의 대표적인 기본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짠맛이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짠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은 이러한 짠맛이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커피의 대표적인 기본 맛을 반복 테이스팅 연습을 통해 그
그 기술을 익힌다. 뭐 반복 테스팅 연습을 통해. 테스팅은 한 번에 해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일 때 그게 우리의 그 감각의 기억이 되고 또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커피를 마셨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감각.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반복적이어야 된다. 반복 테이스팅 연습.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오감의 민감성을 깨우고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성질의 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성질의 커피를 특성을 주기 위해 사용하여 일부 맛을 강조한 커피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본 교수도 이제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단품종의 원두를 제공을 하고 오늘의 브랜딩의 목표는 신맛이다, 단맛이다, 감칠맛이다, 바디감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본은 브라질인데 이것을 50% 베이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브랜딩을 해서 목표로 한 맛을 신맛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브랜딩을 해라 해서 테스팅을 하죠. 그 다음에 특정 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이 특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다른 커피를 가하여 커피 특징을 살리면서 조화롭고 중후한 커피. 브랜딩을 했는데 특정 기본을 맛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특정의 기본으로 하고 이 특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품종의 기본을 긍정적인 특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다른 특징을 첨가하는데 조화롭고 중후한 커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SCAA는 유럽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이제 커피 단체가 많이 있죠. 그런데 봉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해외의 SCAA가 많이 우수하다. 미국에 있는 단체, 유럽에 있는 단체의 규정이 최고다 라는 생각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 그 국가의 입맛에 맞게끔 기준을 세우고 룰을 세워서 그 룰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식의 기준을 한국인의 입맛에 기준을 맞춘 것처럼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커피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커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 잣대를 댄다면 이것은 우리 입맛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입맛이요, 유럽 사람들의 입맛입니다.
그들이 먼저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디테일하고 상세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맛과 우리들의 입맛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교수는 커피적인 시각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의 시각으로 커피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시각과 입맛으로 커피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룰을 세우고 기본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을 제시를 하면 무시해. 또 한국의 자격증은 별거라고 생각하고 미국계, 유럽계 자격증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겁니다. 미국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유럽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입맛이 우리의 입맛이 될 수 없고 미국의 커피 맛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의 커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커피 믹스의 제조 능력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여행하다 보면 우리의 한국의 커피 믹스처럼 자기 나라만의 커피 믹스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그 맛을 테스팅하면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커피 믹스를 만들었는데 한국 것을 모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 그 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해서 커피 믹스, 커피 비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말레이시아고 태국이고 가보면 그 나라만의 커피 인스턴트 믹스가 있어요.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만의 좋아하는 선호하는 맛의 기준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SCAA가 자격증이 최고고 그 기준이 최고다. 그런 것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본 교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시각으로 기준을 삼고 그 미각의 그 섬세함을 찾아서 표준화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CAC 한국커피 아카데미 협의회를 10여 년 전에 창립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그 평가, 그러한 요소, 평가 항목, 평가표, 그 다음에 검정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커피 배합의 방법도 또한 한국인의 기준에 의해서 또한 평가하고 룰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적인 기준과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유사하지만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모방으로 해서 만들었던 동남아의 커피 믹스가 동일한 것 같지만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의 모든 그 커피의 기준이 유사한 것 같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한 기준표와 평가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딩 방법은 꼭 원산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커피라도 로스팅 정조가 다르거나 가공 방법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 다른 커피를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꼭 브랜딩하면 꼭 원산지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꼭 원산지가 다른 것을 브랜딩해야지만이 브랜딩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스팅, 같은 원산지지만 로스팅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브랜딩에도 맛의 색다른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 방법이 어떠냐, 와시드 방식, 나노와시드 방식, 내추럴 방식, 이러한 내추럴 방식의 동일한 원도와 그 다음에 또 내추럴 방식이 아닌 것을 브랜딩했을 때의 맛의 차이를 둔다면 이것도 브랜딩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산지 특성에 따른 배합이 가장 많죠. 원산지가 서로 다른 커피 브랜딩 방법으로 원산지가 서로 달라 그 맛과 향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브랜드 가능하겠죠. 원산지에 따른 커피 브랜딩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맛을 창조할 가능성이 매우 큰 동일 국가가 아니더라도 지역이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같은 국가이지만 지역이 다르면 또 맛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를 브랜딩해서 또 다른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콜롬비아와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있는데 나라가 달라서 차이가 있는으로 인해서 브랜딩을 하는 사례. 그 다음에 같은 에티오피아이지만 시나모 지역이, 그 다음에 하라 지역에 다른 생두를 혼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그러한 연출하는 그러한 경우도 원산지 특성에 따른 배합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 정도가 서로 다른 브랜딩. 한 가지 생두를 로스팅 정도를 달리하여 브랜딩하는 방법. 로스팅 포인트는 8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로스팅 정도를 8단계로 분류하였을 때 3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8단계에서 3단계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시티, 그 다음에 프렌치, 미디움, 프렌치, 시티와 프렌치의 4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로스팅 포인트로 배합을 했을 때 로스팅 차이에 따른 오감적인 향미와 미각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특색 있는 배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로스팅 차이에 의한 배합, 여기에서도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로스팅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 방법에 따른 배합은 가공 방법이 서로 다른 커피 원두를 브랜딩하는 방법으로 커피는 가공 방법에 따라 맛과 향이 상이하게 이용하는 브랜딩. 가공 방법이 뭐냐? 와시드와 내추럴이 있다. 같은 브라질인데 껍질을 깔 때에 그러한 가공 방법이 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건조해서 아주 향미가 풍부한, 아니면 와시드로 깔끔한,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브랜딩 했을 때 또 다른 맛을 연출하는 그런 커피. 그 다음에 자연 건조 아라비카, 중후하고 색깔 있고 크레마, 자연 건조, 그 다음에 수세, 와시드라는 거죠. 물로 세척.
껍질, 그 다음에 고급 로부스타도 고급이 있다. 근데 아라비카처럼 우수할 정도의 고급 로부스타가 있는데, 크레마, 그 다음에 안정, 거친 막 쓴맛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쓴맛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로부스타, 그 다음에 자연 경조해서 그 과즙이 아주 충분히 생두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중후한 그런 색깔과 크레마가 강조되고, 와시드 방식에서 깔끔하게 세척된 향기 뒷맛, 이런 것이 아주 깔끔한, 그래서 가공 방법에 따른 배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맛의 차이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브랜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산지, 로스팅 차이, 가공 방법에 따른 배합이 있고, 또 앞에 나와 있는 또 맛의 목표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커피 브랜딩 12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